19년도 삼청 목성기순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완전한 작전 실패였죠. 그래서 대대적인 문책이 있었고요. 안보실 1차장도 경고를 받고 8군단장은 보직 해임되고 23사단장과 지금 후보자님이 일함대 사령관인데 두 사람은 징계를 받아서 견책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전이 실패했던 그러면 함대 사령관 할 그 당시는 작전이 실패한 건 맞죠? 그 당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서 처벌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작전 실패한 책임인데 그것을 또 항고를 해서 항고가 기각됐잖아요. 기각된 거 맞습니까? 네, 기각됐습니다. 작전 실패하는 지휘관이 과연 합참의장으로서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님 19년도 삼청 목성기순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완전한 작전 실패였죠. 19년도. 전반적으로 작전 실패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문책이 있었고요. 안보실 1차장도 경고를 받고 8군단장은 보직 해임되고 23사단장과 지금 후보자님이 일함대 사령관인데 두 사람은 징계를 받아서 견책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8군단장이나 23사단장은 진급 못하고 전역했죠. 육군의 8군단장하고 23사단은 진급을 못하고 전역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전이 실패했던 그러면 함대 사령관 할 그 당시는 작전이 실패한 건 맞죠? 그 당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서 처벌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작전 실패였죠. 그래서 작전 실패한 책임인데 그것을 또 항고를 해서 항고가 기각됐잖아요. 기각된 거 맞습니까? 네, 기각됐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이제 저는 지금 후보자님의 능력 검증에서 계속 작전 실패하는 지휘관이 과연 평시 작전권을 갖는 합참의장으로서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 들어요. 이번에 동해 목선 사건에서 공례시부터 작전이 시작이 됐다라고 그때 국정감사 때 얘기했죠. 해작 사령관으로서. 네, 04시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까? 4시 작전을? 네, 보고받았습니다. 어디서 보고받았어요? 집에서 보고받고 지통실로 긴급조치반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왜 그 다음 조치들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셨어요?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때 지침을 내린 것은 NLL의 상황이 조금 아니 전방에 네, 그 북한의 뭔가요? 감시하는 선박들이 막 단속 세력들. 단속정이 움직였잖아요. 경비전력하고 그거에 대한 단속정. 네. 경비정과 단속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속초 앞바다 왔던 최초 포착 지점이 어디예요? 우리 레이더가 속초 앞바다입니다. 앞바다 예. 와서 겨우 감시가 시작이 됐잖아요. 표택이. 그때 포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같은 경우는 5시 반경에 포착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해군에 이것을 확인을 했는데 해작 사령관은 이때 상실에 있었어요? 5시 반경에? 5시 반경은 제가 국정감사로 본부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왜 그러면은 해군에서는 P3기라든가 이런 걸 안 보냈어요? 이 지점으로? P3는 지금 그 작전 상황에서 04시부터 작전이 시작이 되면서 그 작전 작전이 상황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 의심 지점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보세요. 저기 NLL 이남으로 지금 한 30 몇 킬로냐요? 37km 가까이 왔을 때 겨우 잡은데 어떻게 정상 작전을 했다고 봐요? 감시만 했지. 그리고 전력이 움직인 거는 몇 시부터 움직였어요? 실제 그 기순 목선에 대해서 작전은 기순 목선에 대한 작전의 시작은 속초 안전오업국의 상황 전파 이후부터
그러니까 7시 이후부터 시작된 7시 이후부터 전력은 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목선이 예를 들면은 목선 안에 타고 있는 기순자가 무장을 했다 하면은 그 당시 160척의 우리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큰 위협이 안 됐을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최초 포착에서부터 표적의 특이 징후를 감시하고 만약에 있기 때문에 무장을 했다면 우리 160척의 위협이 안 됐냐고 그걸 그거는- 묻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이 확정된 작전 사항을 가지고 역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볼 역으로가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합참의장도 아침에 얘기하던데 저게 선의에 기된 작전이에요. 저건 무장하고 안 올 것이다. 목선은 어떻게 그걸 선의에 기된 작전을 해요? 해군 해작사령관은 선의에 기된 작전을 해서 작전 실패를 한 겁니다. 함대사령관 때도 실패하고 해작사령관 때도 실패했는데 평시작전권을 어떻게 수행할지가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 작전을 실패했다고 규정을 한다면 오한이 되는데 이렇게도 속초 앞바다까지 왔는데도 깜깜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 안 하면은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그 군인이 어떻게 훈련권의 최고 정점에 있는 합참의장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심히 우려되고 걱정돼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네, 작전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작전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잘못됐다니까요. 그 작전을 바다까지 뚫쳤는데 어떻게 정첩보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온다면은 그 앞에서 함정이 대기할 겁니다. 하지만은 아무 상황이 없고 적의 상황이 특이한 징후가 있기 때문에 전력들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면서 그 지역을 감시를 하게 됩니다. 감시를 하면서 적의 이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지상군에 육군에 감시 경계 강화를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상군은 감시 경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백이 생기는 것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려왔을 때 다음에 잡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됐기 때문에 합동 작전이 됐고 그다음에 그 사항이 있으면서 속초에다가 요청한 것이 우리 안전업들 확인하라. 그다음에 통합 방위 제2호서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라. 소형 표적 관리를 하라. 철통 경계의 정의한 문제를 보세요. 철통 경계. 군은 철통 경계를 해야지 장비탄만 하고 있습니다. 자, 김병주 의원님 다음은 추가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기동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